진짜 중국이 이상합니다. 이대로면 침체가 아니라 대침체가 올 수도 있다. 아니 대침체를 넘어서서 세계 경제 침체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률입니다. 세상에나 6월에 중국 생산자 물가는 5.4% 폭락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물가가 5.4% 폭락, 이게 말이 되나요? 생산자 물가라는 게 도매 물가잖아요. 도매 물가가 폭락을 했다는 건 여러분 경기가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물건은 만들어내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와,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여러분 추세선 한번 보시겠습니까? 추세선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지금 추세선은요.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죠. 작년 12월부터 그래도 0.7% 떨어졌고요. 10월에도 마이너스 0.3%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거의 말입니다. 급전직하로 물가가 떨어집니다. 5월에 4.6% 마이너스였는데 6월에 5.4%까지 됐어요. 이게 불과 말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가 5월에 2021년 5월이죠. 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심지어 10월에는요. 13.5%까지 올라가서 1996년 이후 최고치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이게 급전직하하더니 6월에는 마이너스 5.4%가 됐습니다.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도매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소매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소매 물가가. 지금 보시자고요. 5월 달에 마이너스 4.6% 떨어졌죠. 그러면 6월에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6월에 소비자 물가를 보면 0%입니다. 0%. 5월에는 0.2%가 올라갔습니다. 5월에는. 실제 그러면 4월에 도매 물가 볼까요? 마이너스 3.6%예요.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올라간 거죠. 0.2%. 그런데 6월엔 0%예요. 이게 소비자 물가가 0%, 소매 물가가 0%라는 건 만들어내는 물건은 많은데 사는 소비자는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2020년 1월에 보세요. 5.4%입니다. 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살 사람이. 그러다가 말입니다. 2020년 11월에 마이너스 0.5, 0.5까지 떨어져도 야 이거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 11월까지 2.3%까지 올라가니까 뭐 이제 자리를 잡아가네. 2023년 9월이 되니까 2.8%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2023년 올해 들어서서 1월에 2.1%까지 올라가더니 뭐 그야말로 급전직하죠. 이 정도면 2.1%가 0%가 됐으니까요. 자 이대로 가면 여러분 7월의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7월의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의 도매 물가가 4.6%인데 마이너스 4.6%인데 소비자 물가가 그 다음 달에 반영이 되거든. 일반적으로 0%가 됐습니다. 그러면 6월에 도매 물가가 마이너스 5.4%입니다. 그러면 7월에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0%였으니까. 이거는 대침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디플레이션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엄청나게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 디플레이션의 어떤 상황이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는
지표로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지표조차도 중국은 조작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하니까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읽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 보면 실업률이 뭐 청년 실업률이긴 하지만 20.8%가 5월입니다. 이제 6월에 청년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20.8%보다 더 넘어선다면 중국의 상황은 더 최악일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6월에 소비자 물가가 0%가 됐다는 사실. 사실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을 썼잖아요. 1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췄고요. 1년 만기 신규 대출 금리도 0.1%포인트나 낮췄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일반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안 늘어나고 꼬꾸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업률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럼 중국은 어떤 식이든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중국도 부채 때문에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2023년 1분기 기준입니다. 이것도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281.8%입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2017년 4분기다 총 부채 비율이 244%였는데 지금 2023년 1분기가 281.8%니까 부채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쓰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이 없다는 거. 위안화를 찍어서 뿌리면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한 유동성 때문에 뿌리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 현재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참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파산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파산이나 혹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파산은요. 중국 은행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위협까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요. 굉장히 아프게 될 거다. 부양을 하고 싶어도 부양할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침체의 늪에 달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중국이 대침체를 겪으면 우리 괜찮을까요? 우리 수출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LG생활건강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 보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국의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수출이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안 그래도 침체라는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지금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가면 압박의 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대침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로 옮아갈 것 같은 그런 조짐까지 보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요. 미중 충돌이 중국 경제를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제스처, 화해 제스처만 있으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충돌은 결국 말입니다. 구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구소련처럼 해체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 미국이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지금 미국은 공급망을 어떻게 하든 확보하려고 인도에 투자하고요. 그래서 모디 총리를 불러서 환대를 했잖아요. 베트남에 투자하고요. 동남아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본국에다가 첨단 기술의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발 대침체가 올지도 모른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발 대침체가 중국에서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세계 시장에 커지면 진짜 시장은요. 세계 시장 전체는 굉장히 큰 곤욕을 겪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엄청나게 많이 해봅니다. 시장이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중국 경제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